전 시간까지 했었던 거 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패턴이 종종 사용이 돼요. 클래스를 만들 때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우리 렉탱글도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렉탱글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각형을 표현할 때 꼭지점 하나 하고요. 꼭지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이렇게 세 개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XY 좌표상의 직사각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꼭지점은 하나만 알면 충분하죠. 그리고 위드스와 하이트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정사각형이라도 여기 있는 정사각형하고 여기 있는 정사각형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무엇으로 할 수가 있냐면 여기 밑에 있는 꼭지점의 길이하고 위드스 하이트, 여기 있는 꼭지점의 길이 좌표하고 위드스하고 하이트, 이렇게 하면 좌표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사각형들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렉탱글도 그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한번 그건 나중에 고민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객체 타입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고요. 그때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더블과 같은 이런 기본 타입들, 불리언, 인트, 더블과 같은 기본 타입들은 생성자가 0이나 false로 잘 초기화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런 클래스 타입들. 클래스 타입들의 기본값은 뭐냐면 null이에요. 아직 만들지 않았다 라고 하는 null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때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코드를 실행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포인트 클래스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서클의 기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이동이에요. 이동.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여러 개로 쪼개놓고 클래스들과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서클과 포인트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은 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점이 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원은 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렉탱글도 마찬가지예요. 사각형은 꼭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각형은 꼭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점은 사각형을 가질 수 있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런 어떤 관계,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연습들을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메서드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까지 만들었고요. 여기 마저 할게요. 넓이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만 알면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쉬워요. 금방 만들고 넘어갈게요. 자, 아마 넓이와 둘레의 길이는 쉽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넓이는 리턴을 해야 돼요. 계산하면 더블 값이 되겠죠. 그리고 메서드 이름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파라미터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주어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주어는 메인에서 어떻게 호출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3번 서클이 만들어져 있으면 3번 서클에서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호출할 거잖아요. 그렇죠?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객체에서, 즉 인스턴스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서드는 원이 어떤 서클인지를 알고 있고, 어떤 서클이냐 하면 x좌표, y좌표, 반지름이 1이다라고 하는 그 서클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지름은 다 얘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지름을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리턴하면 끝나는 거죠. 리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s.파이 이용할까요? s.파이. 이게 3.141592 얼마라고 하는 그 값이에요. 곱하기 dis.radius 곱하기 dis.radius. 자, 이것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죄송합니다. 퍼블릭인데 더블을 2번 썼군요. 제가 오타를 만들어내면 말씀해 주세요. 앞에는 수식어 퍼블릭이고요. 뒤에 있는 더블이 리턴 타입. 여기서도 radius라고 하는 게 이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예요. 변수. 파라미터 이름과도 헷갈리지 않고 지역 변수와도 헷갈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는 생략해도 돼요. 근데 생략할 거면 여기는 radius라고 쓰고 여기는 dis.radius라고 쓰면 일관성이 없어요. 생략할 거면 둘 다 생략을 하고 이렇게 디스를 써줄 거면 둘 다 써주는 게 낫고, 그래야 보기도 좋고 얘네가 같은 변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얘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얘는 뭐냐면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고 JDK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 그 클래스 안에 뭐가 있다? 변수가 있다요. 그 변수 이름이 뭐다? 파이라고 하는 변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3.1 여기 나와 있죠. 3.14, 1592, 6535 뭐 어쩌고저쩌고를 저장하고 있는 값이다 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 대신에 3.14 쓰셔도 되고요. 네, 이게 면적이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더블 페리미터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어요. 파라미터가 필요 없어요. 왜?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서클 객체에서 호출할 거기 때문에 그 서클 객체는 자기의 레이디어스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리턴만 하면 끝나요. 2 곱하기 mass.파이 곱하기 dis.radius로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테스트는 메인에서 이 두 개의 테스트는 메인에서 해볼까요? 메인에서 3번 가지고 하죠. 면적을 출력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C 3 넓이는 하고서 출력할 때 결과값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C 3번 점 area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레 C 3번 둘레는 하고서 C 3번에서 메서드 호출하면 돼요. 페리미터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반지름이 1이에요. 3.14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넓이 3.14인 거고요.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1이 되니까 6.28 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 잘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C2나 혹은 C1에서 똑같이 에리어나 페리미터를 호출해도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0이다 그러면 3.1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314.1592 얼마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0 곱하기 3.14 뭐 이렇게 하면 62.83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나올 거예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서클에서 마지막으로 구현하고 싶은 건데 서클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를 이동을 시키고 중심의 좌표가 이동이 됐으면 이동이 된 그 원을 리턴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퍼블릭. 우리는 원을 리턴할 거예요. 우리 아까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리턴하는 것처럼 서클을 리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심의 좌표 센터와 반지름 레이디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를 리턴해 준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서클을 리턴한다는 얘기는. 서클을 리턴하는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동을 시키려면 중심의 좌표를 이동을 시키려면 얼마만큼 이동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더블 타입으로 x축으로 dx라고 하는 크기만큼 이동시키겠다. 그 다음에 y축으로 dy라고 하는 크기만큼 이동시키겠다.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this 점 센터 점 x를 더하기는 dx this 점 센터 점 y 더하기는 dy. 그러면 x좌표가 x 더하기 dx가 되는 거고 y좌표가 y 더하기 dy가 되는 거니까 이동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return this. 서클을 리턴하기로 했으니까 return this.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코드 볼까요? 센터점 x를 더하기 dx에서 저장하고 센터점 y를 더하기 y에서 저장한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만들었던 코드랑 겹치죠? 포인트에서 만들었던 코드랑 겹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서클이 있는데 서클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서클을. 서클을 이동시킨다는 거는 결국 뭐만 움직이면 돼요? 중심의 좌표만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있는 센터를 다른 센터로 움직여버리면 그게 원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고 반지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쵸? 자, 그 얘기는 이 코드 대신에 this 점 센터는 점 해보세요. 메서드가 있죠. 메서드. 무슨 메서드? move 메서드. 이 한 줄로 끝난다는 거예요. 원이 자, 이거를 우리말로 풀어볼까요? this 서클이 점 가지고 있는 센터 중심의 좌표를 점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move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동시킨다. 얼만큼? dx, dy만큼. 이게 우리말이에요. 말 그대로 코딩한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코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서클의 중심의 좌표를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바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드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잘만 만들어 두면은요. 우리는 그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를 시키는 대로 파라미터 넣어서 호출해서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로 서클이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메인에 가서 C3번을 이동시켜 볼까요? C3 서클을 얼마씩 움직일까요? 뭐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움직여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이동시켜 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C 3 점 move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원을 이동시켜라 라고 한 건데 원을 이동시켜라 라고 한 건데 이 메서드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서클을 이동시켜라죠. 서클을 이동시켜라는 서클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좌표를 이동시켜라라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0 빼기 1, 0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포를 출력해 보면 되죠. C 3번 점 info 원하는 대로 됐죠. 원래는 중심이 0,0이었는데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요. 반지름은 그대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에서 그 기능을 다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이것도 맞는 답인데 네. 이왕이면 센터가 포인터다. 포인터면 거기서 뭘 이용할 수가 있다? 무브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클립스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디스하고서 점을 찍으면 센터 중심의 좌표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죠. 엔터. 센터하고 점을 찍어 보세요.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무브는 점의 좌표를 이동하는 거래요. 우리가 딱 원하는 길.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JDK가 가지고 있는 많은 클래스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클립스 기능만 잘 이용을 하시면 코딩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원하는 값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와 서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하고 서클 마무리 짓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잠깐만요. 네. 네, 제가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포인트를 리턴을 하셨군요. 여기를 포인트로 하셨다? 네, 지금 보이시죠? 무브를 만드실 때 포인트를 리턴하게끔 만들었다. 아니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의 차이인데 이동한 중심의 좌표만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동한 그러니까 원의 주소값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동한 중심의 좌표만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만든 코드는 서클 자체 주소를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작성을 하셔도 연쇄 호출이 가능해요. 네, 연쇄 호출이 가능하고 아마 결과를 보시면 원하는 결과일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다시 제 걸로 좀 올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 화면이 보이시죠? 그렇죠? 제 화면이 보이시죠? 자, 제가 이렇게 만든 거는
제가 이렇게 만든 거는요. 그 차이점을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 서클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생성자들을 볼게요. 뭐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서클 생성자가 불리면 서클은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고 더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메모리 구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자, 스택은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곳, 만들어 주는 곳이고요. 힙은 전역 변수를 만들어 주는 곳이에요. 전역 변수를 만들어 주는 곳인데 서클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일단 힙에 만들어지겠죠. 힙에 서클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설계도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지 하다 보니까 얘가 창조 타입이에요. 그렇죠? 설계도를 서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설계도를 봤더니 얘는 창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센터라고 하는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x, y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여기는 지역 변수와 마찬가지로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만큼만 메모리를 확보를 해요. 주소값을 만들 수 있는 만큼의 메모리만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가 더블 타입이어서 반지름 R을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메모리 공간을 8바이트로 확보를 해요. 이게 서클을 저장하기 위한 구조예요. 그 메모리예요. 그럼 여기가 주소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뭐 100번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죠.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생성자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생성자를 호출했다는 자, 그리고 얘는 여기서는 이 안에서만 보면 이거는 일종의 지역 변수랑 비슷한 거예요. 지역 변수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자, 일단 생성자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생성자는 어디다 만든다? 힙에다 만든다. 힙에다가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한 메모리를 확보를 해요. 근데 포인트의 설계도를 보면 더블 2개거든요. X 하나, Y 하나. 그래서 힙에 또 다른 메모리 공간에 8바이트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 8바이트의 절반은 더블 X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이게 8바이트.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Y를 저장하기 위한 8바이트. 그렇게 해서 16바이트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구조? 얘가 포인트 구조. 그럼 얘가 생겨났으니까 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주소를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서클의 센터가 저장하고 있는 거는 주소값 200번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얘는 여기에 생겨난 객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레이디어스는 반지름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뭐 1.0 하고 숫자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C1, C2 이런 식으로 지역 변수 만들었잖아요. 이 지역 변수는 누구를 저장하는 거냐면 서클을 저장하는 거죠. 서클을 생성했으니까 서클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즉 스택에서는 100번지라고 하는 주소만 저장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C1이 100번지라고 하는 게 힙을 여기를 딱 찾아가요. 그래서 C1 점 하면
센터도 보이고 R도 보이는 거예요. 센터가 보이고 R이 보이는 거지 X가 보이고 Y가 보이는 건 아니죠. 그쵸? C1점 혹은 C2점 하면 센터와 레이디어스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찾아갔으니까.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센터 다음에 한 번 점을 더 찍죠. C1점 센터 점 하고 한 번 더 찍죠.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주소값이 있으니까 그 주소값을 한 번 더 찾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런 그림인 거고 제가 만든 무브라고 하는 코드는요. X좌표, Y좌표 여기 있는 X좌표, Y좌표를 이동시키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서도 센터까지 들어가서 무브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디스점 그러면 100번지 100번지니까 여기를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 센터는 또 주소를 가지고 있죠. 센터를 찾아가요. 거기에서 무브를 호출하니까 여기 값을 변경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똑같은데 저는 디스를 리턴했어요. 그 얘기는 100번지 중심의 좌표가 옮겨간 서클 자체의 주소를 리턴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질문하신 분은 여기가 포인트였고 리턴 타입이 포인트였고 그리고 리턴한 게 디스가 아니라 센터를 리턴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얘만 리턴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만. 근데 주소는 여전히 그대로죠. 그렇죠? 센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나 이 주소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터의 주소만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코드를 만든 거예요. 기능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능상의 큰 문제는 없는데 저는 서클이어서 서클을 리턴하겠다고 한 거고 지금 하신 분은 나는 중심의 좌표만 관심이 있어 라고 하신 거예요. 오, 네. 그림이 되게 어렵죠? 어렵죠. 그 다음에 뭐 투스트링이라고 한 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건 아마 이 인포 때문일 거예요. 인포 때문이고 그 얘기는 제가 상속을 한 다음에 상속이라고 한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 과제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과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무슨 과제를 만들 거냐면 패키지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하시고요. 패키지 add 점 java 점 그리고 클래스 5번이죠. 클래스 5번. 클래스 5번입니다. 자,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패키지를 만들었고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뭐냐면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스튜던트. 우리가 한번 만들었던 적은 있는데 학생이에요. 자, 이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우리가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죠. 자, 필드가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학번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했었어요. 우리는 자, 거기까지 그대로 할게요. 더블 인트 타입으로 id 이거는 학번을 의미해요. 여기 제가 더블 해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인트 id 이게 학번을 의미하고요. 자, 이름은 스트링. 그래서 이름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는 그 학생의 이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추가할 거냐면 이 학생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강 신청을 했고요. 그 수강 신청을 한 과목들에 대한 점수를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클래스를 뭐라고 할 거냐면
스코어라고 할 거예요. 스코어. 자, 여기는 제가 클래스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썼어요. 얘는 변수 이름이니까 소문자로 썼어요. 네. 스코어 타입의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다. 뭐 이렇게 한 거죠. 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로 쓴 거냐면 그 학생이 수강 신청한 과목의 점수들을 저장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일종의 성적 처리 같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여기가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는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클래스가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스튜던트 하고서 완성이 될 거란 얘만 있으면. 그러면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과목의 점수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더 할 일은 뭐냐면 생성자 만드시는 거고요. 여기서 메서드는 딱 하나. 인포, 정보를 보여주는 메서드 하나만 만들게요. 이 정보를 보여주는 메서드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출력하든 그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보여주면 돼요. 무엇을 보여주면 되냐면 학번 보여줘야 되고요. 학번 보여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학번을 출력해야 되고요. 이름을 출력해야 되고요. 자, 제가 이거를 이따가 설계를 할 건데 과목 이름과 과목 점수들을 출력을 할 거고요. 총점을 출력할 거고 평균까지만 할게요. 평균. 여기까지를 출력하는 메서드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스튜던트에서는 딱 요것만 만들게요. 요것만.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클립스가 알려주고 있죠. 에러 난 곳 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니까 스코어는 타입이 아니다예요. 쉽게 번역하면 스코어는 타입이 아니다. 스코어라고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없다. 제가 클래스가 뭐라고 해요? 클래스는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타입. 그거 기억하시면 스코어가 타입이 아니다. 클래스가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 방법 중에 타입이 아닌데 해결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클래스를 만들어라죠. 클래스를 만들면 스코어라고 하는 타입이 생기는 거고 스코어라고 하는 타입이 생기면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해하시면 이클립스가 보여주는 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클립스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클래스 하면 되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스코어라고 할게요. 스코어라고 하시고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하나만 딱 만들었을 뿐인데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가 이제 에러가 사라졌죠.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만들어줘.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 필요한 과목들이 뭐뭐가 있느냐 그게 필드가 되겠죠. 과목들이 뭐뭐가 있느냐 이게 필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트 다음 주에 수능이죠. 수능 볼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아닌가요? 네,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할게요. 네, 국어, 영어, 네, 수학. 이렇게 세 과목 시험 본다고 할게요. 사이언스까지 할까요? 인트, 사이언스. 수리 영역, 과탐이죠. 과탐, 외국어, 뭐 이런 거죠. 사탐이 없네요. 사탐이 없네. 네 과목만 할게요. 네 과목하고. 자, 여기는 전부 다, 이 스코어는 전부 다 기본 타입이에요. 전부 다 기본 타입이니까 생성하기 쉽겠죠. 생성자 만들기 쉽겠죠. 그죠? 여기서는 생성자를 딱 두 개만 만드세요. 두 개만. 뭐하고 뭐만 만드냐면 디폴트 생성자하고요. 파라미터 4개짜리. 두 개만 만드세요. 그러니까 뭐 파라미터 하나짜리, 파라미터 2개짜리, 파라미터 3개짜리 이런 거 다 만들 필요 없고 디폴트 생성자 모든 과목이 전부 다 빵점이. 그 다음에 파라미터 4개짜리 각각 점수들을 세팅하는 거. 그렇게 생성자 만드시고요. 자,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요?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들이 스튜던트에서 얘네들의 점수를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스코어가 점수를 계산해서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하기 나름인데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와 기능이 묶여 있는 게 클래스란 말이에요. 데이터는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총점이나 평균을 계산해서 리턴해 주는 게 그게 객체지향적으로 맞는 설계예요. 그럼 여기에서 메서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메서드가 총점 리턴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또 어떤 메서드가 있어야 되냐면 평균 리턴하는 메서드.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이 두 개의 메서드만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개의 메서드를 누가 호출해서 스튜던트 클래스가 호출해서 프린트할 때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스코어와 스튜던트를 전부 다 테스트하는 거는 무슨 클래스가 있어야 될까요? 메인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스코어 클래스의 생성자와 메서드를 만들어서 완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되면 스튜던트 클래스의 생성자와 메서드, 여기서는 메서드 하나만 만들려고 한 거죠. 이거 여러 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출력해주는 메서드 하나만 만들어라. 출력할 때 학번이나 이름은 여기 있으니까 바로 출력이 되겠지만 과목 점수들 과목 점수들도 스코어만 있으면 스코어 점 찍으면 가까이 과목 점수가 나오겠죠. 스코어 점 이렇게만 하면 점수 나오는 거니까. 총점과 평균은 스코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프린트할 때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을 시켜보세요 라고 하는 게 이번, 그러니까 포인트하고 서클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어요. 메서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생성자는 2개만 할게요. 디폴트 생성자를 기본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파라미터 3개짜리. 뭐 아이디만 있는 생성자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네임만 있는 생성자 이런 거 만들지 말고요. 전부 파라미터 없는 거랑 3개를 한꺼번에 설정하는 거랑 딱 2개만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직 TV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알려주세요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시간 안 될 것 같고 내일이라도 제가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내일이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클에서 했었던 그런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스튜던트와 스코어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뭐 과제 내용이나 수업 내용에 대해서.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뭐 쉬는 시간들 가지셔도 좋습니다. 뭐 자유롭게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 시간 끝날 때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네.